막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비염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정말 고통스럽죠. 저도 압니다. 여기 막혀, 여기 막혀, 여기 막히면은요, 얼굴에 물이 가득 찬 느낌 때문에 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든 게 바로 이 비염인데, 여기에 더해서 비염과 더불어서 이 비염이 만성 비염이 되고 축농증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 오늘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비염과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염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정보 포털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염은 정의상 코 점막에 염증이 생겨 코막힘, 비루, 콧물이죠, 재채기, 코 가려움증 하나 이상의 증상이 2일 이상 하루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염이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만성비염, 여기에 더해서 비부동염이라고 얘기하는 축농증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비염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뉘는데, 알레르기가 생긴 이유는 뭐다?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하는 것들을 잡아주는 상태가 지금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장 건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나 그 외에 뭐 피곤함이 있다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다양한 환경들에서 올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비염이 생기게 되면은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 먹으면 낫겠지라고 얘기하는데 함부로 드시는 거는 안 돼요. 내가 비염이 있어, 축농증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이 비염이 세균성 비염인지 바이러스성 비염인지, 축농증이 세균성이 굉장히 강한지 혹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것들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항생제를 처방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 비염은 도대체 코와 관련된 질환은 세균이, 미생물이 연관이 돼 있나 궁금해가지고 또 한번 찾아봤죠. 당연히 나왔습니다. 재발잦은 비염, 진짜 원인은 미생물막이란 뉴스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을 보면 비염은 코의 점막에 생기는 염증 증상으로 박테리아 감염이 주요 원인이다. 코 점막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막이 형성된다. 미생물막은 수많은 박테리아가 혼합되어 있으며 스스로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코 점막에 미생물막이 형성되어 있다가 환절기나 기온 변화가 심한 경우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염증 반응은 비강부를 붓게 해 코막힘 증상, 콧물, 재채기를 유발하고, 비강이 좁아지면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뇌에 공급하는 산소량이 감소해 두통과 졸음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미생물막은 더욱 발달하는데 부비동, 상악동, 전두동, 미생물막이 고여 있어 반영구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모든 비염과 축농증은 미생물막에서 시작하며 결국 미생물막을 잘 제거하는 것 또한 혹은 억제하는 것 또한 비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코 속 좋은 세균이 호흡기 바이러스 폐 감염 억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팀, 연세의대 윤상선, 최재영은 2016년부터 2017년 건강한 성인 37명의 코 속에 분포하는 공생 미생물을 조사하고 그 역할을 알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코와 폐 점막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병원균들과 직접 접촉하는데 연구팀은 약 3,000마리 이상의 공생 미생물이 코 점막에 존재한다는 걸 찾아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정상인 코 점막에는 존재하는 공생 미생물 중 가장 많은 것은 표피포도상구균이고 평균 36%가 분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상인의 코 점막에서 채취한 표피포도상구균을 배양해 생쥐 코 점막에 이식한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켰다. 그 결과
90% 이상 바이러스가 줄어 인플루엔자 감염 저항성이 높아졌다. 표피 포도 상구균이 이식되지 않은 실험쥐는 치명적인 폐 감염이 유발됐다는 본문 내용 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와 목 미생물 차이가 코로나 증상 유무를 가른다. 타다난드 풀젤레 미국 오거스타대 세포생물학 및 해부학부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코와 목에서 미생물을 검출해 분석한 결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해 국제학술지의 진단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미감염자 27명과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는 30명,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중증도 증상을 보인 확진자 27명의 미생물군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환자 중 절반은 미생물군 자체가 염기 서열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감염자 27명과 무증상자 환자 30명 중 미생물 수 자체가 부족한 사람은 각각 2명과 4명에 불과했다. 미생물 종류에서도 차이가 났다. 유증상자들은 무증상자에 비해 큐티박테리움과 시아노박테리아 두 종의 양이 많았다. 두 미생물은 인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종이라고 합니다. 큐티박테리움은 피부에 주로 발견되는 미생물로 여드름과 연관이 크나 심장을 감염시키기도 하고, 시아노박테리아는 코와 같은 점막 표면을 통해 몸에 들어가고 폐렴과 간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우연치 않게 이 기관지, 코, 목, 폐 이쪽과 관련돼서 유산균을 하나 선물을 받은 게 있었어요. 정식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연구에서 만드신 거를 이제 시제품을 받았던 건데,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제 코 속에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코에서 마치 끈적끈적한 점토처럼 손에 붙으면요 떨어지질 않아요. 마치 본드처럼. 지금까지 약 3번에 걸쳐서 이게 나왔는데, 먹고 나면은 어떠한 반응이 생기냐면, 코 속에 있는 이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이 코 속에 우리 얼굴에 이 비어있는 공간들에 엄청난 통증들이 저는 유발이 됐어요. 진짜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유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최소 일주일 정도, 길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코를 풀면은요, 코 안에서 정말 이게 콧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라면서 초록색 같은 것들이 뭉태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제 코가 어떻게 됐냐면, 결론이에요. 제가 보통 피곤하거나 혹은 뭐 술자리가 있어서 음주를 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때는 코가 답답하게 막혀서, 이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이쪽으로 코를 한쪽 막으면은 이쪽은 숨이 쉬어지는데 이쪽을 막으면 이쪽은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양쪽 다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졌고, 여기가 무겁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에가 이 무겁다는 느낌들, 코 이 안면부에 무겁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새로운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타났어요. 타인의 콧물을 이식해 치료, 새로운 부비동염 치료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부비동염 증상이 있는 성인 22명을 모집한 후 2주 동안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했다. 기존 비강 미생물 군집을 제거하고 기증된 건강한 비강 점액을 이식하기 위해서였다. 건강한 비강 점액은 부비동염 병력이 없는 실험 대상자의 친구나 연인 등에게서 채취한 것으로, 기증자 점액을 소금물 몇 스푼과 섞은 후 주사기로 부비동염 환자 콧구멍에 주입했다. 용액이 새어나온 것을 막고 미생물이 부비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사기를 몇 분간 고정해뒀다. 이 과정을 5일간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후 연구팀은 코막힘, 재채기, 콧물, 기침, 안면 통증 등 만성 부비동염 증상을 측정하는 전문적인 증상 체크리스트 SNO-22를 활용해 실험 참가자의 상태를 분석했고, 또 전체 비강 증상 점수, 내시경 등급 분류, 그리고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염증성 비강 색척액 분석 등으로 환자의 증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3개월간의 증상의 심각도가 약 40% 감소했고, 염증을 줄였고, 코 속 미생물 종과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획기적인
획기적인 연구 결과와 치료 방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효식품을 먹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변 인식을 받는 것처럼 코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음식이 있다는 거죠. 코막힘 때문에 고생이시라고요? 혹은 이 축농증, 이 안면부 통증 때문에 고생이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고생이십니까? 이러한 이 자가 면역 질환 상태가 발병이 될 수 있는지 발병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 척도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의학적인 방면으로 도움도 받으시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측면으로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 속에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는 생활 환경, 생활 습관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올게요. 안녕!